3D웍스 데스크탑의 고급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급 설정에서는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한 10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10가지 중에서도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한 2가지 정도밖에 잘 바꾸진 않고요. 대부분 이게 어떤 거다 10가지 중에서 이게 어떤 거다라고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3D웍스 데스크탑이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다른 슬라이스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일단 3D웍스 데스크탑을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3D웍스 데스크탑인데요. 화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간편 모드라고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팅을 눌렀을 때 빠른 출력 설정과 서포터 이 정도밖에 설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고급 설정을 사용자가 출력하다 보면은 조금 더 나만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고급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간편 모드를 고급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화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파일 옆에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를 클릭하시면 고급 모드가 나옵니다. 그럼 고급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고급 모드로 변경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당연히 예라고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간편 모드와 고급 모드가 화면이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거는 세팅이라고 하는 설정 부분이고요. 실제로 화면에서 바뀌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싱기버스에서 다 같이 한번 STL 파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기버스라고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셨으면 아마 이제 내가 방문했던 사이트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싱기버스라는 게 보일 거고요. 없으시다면 검색창에서 신기버스죠. 신기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사이트가 소개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조금 지난 시간에는 타이거링을 했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타이거링이 아니라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출력물을 한번 3D 모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아이언맨이죠. 자, 아이언맨으로 검색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나온 아이언맨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고 있는 거죠. 뻗고 있는 두 번째 그림이죠. 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자, 신기버스에서 자, 이 아이언맨을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 할 건데요. 우선 뭘부터 해야 되죠?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운로드 올 파일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운로드 올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이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이 만든 모든 사진과 글과 데이터가 한 번에 압축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압축 파일로 저장이 된다는 건 개인 컴퓨터에서는 압축을 푸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기관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압축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압축을 푸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을 다운로드 올 파일을 하진 않고요. 화면을 내려보시면 띵 파일즈입니다. 띵 파일즈라고 되어 있는 데 클릭하시고요. 자, OBJ랑 STL 파일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출력하는 데 있어서 STL 파일은 3D 모델링된 데이터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OBJ는 어떤 걸까요? OBJ도 3D 모델링 데이터 파일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STL 파일은
형상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이나 재질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모양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고요. OBJ라고 하는 확장자는 형상과 재질과 색상 또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색상을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고가의 폴리젯 방식의 컬러가 출력이 되는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STL 파일로 출력하는 STL 파일을 쓰는 게 아니라 OBJ나 다른 형식의 즉 색상과 재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쓰게 됩니다. 일단 저희는 FDM을 쓰기 때문에 STL 파일을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다 되었습니다. 자, 연결 프로그램이 그 3D웍스 데스크탑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보통 큐라나 아니면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3D 모델링 뷰어로 바뀝니다. 뷰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3D웍스 데스크탑에서 조금 전에 저희가 다운받았던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한 파일은 대부분 다운로드 폴더에 숨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 폴더를 클릭하시면 아이언이라고 하는 아이언맨 파일이 이렇게 보입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내가 불러온 아이언맨이 지금까지 봤던 색깔이랑 틀립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 아이언맨은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즉 출력할 수 있는 크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 옆에서 보시거나 하면은 조금 구분이 잘 될까요? 자, 보시면 얘가 출력할 수 없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자, 다시 한번 다른 방향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출력물을 출력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누워서 출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회전을 해서 세워서 뽑는 게 좋을까요? 일단 누가 봐도 얘는 사실은 회전해서 화면 오른쪽 세로줄에 있는 회전을 클릭하시고 자, X축이죠. X축으로 자, 한번 회전시켜 볼까요? 자, 회전시켰더니 옆에서 봤을 때 약간 머리 부분이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자, 어떻게 할까요? 크기를 바꿔줘야 되겠죠. 자, 회전을 시켜서 자, 어느 방향인지 모르시면 그냥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또 되네요. 자, 클릭을 하셔가지고 일단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회전 위에 있는 확대 축소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최대 크기라고 나와요. 최대 크기. 그래서 최대 크기를 한번 클릭하시면 살짝 줄어듭니다. 한 7mm 정도 줄어드는데 자, 7mm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출력할 건 아니니까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사실 얘는 어디가 이 아이언맨을 출력했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딜까요? 이 아이언맨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바로 이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자, 어떻게 판별할 수 있냐면 여기 다리나 바닥에 있는 베이스 부분은 면적이 넓습니다. 뭐 얼굴도 넓고 여기 주먹진 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손을 펴고 있는 이 각 손가락이죠. 손가락들의 출력하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출력이 잘못되는 경우에 아이언맨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자, 기본 설정에서는 사실 간편 모드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간편 모드에서는 따로 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기본 속도에 뭐 생성 위치는 모든 곳
그 다음에 서포터 생성 위치는 모든 것이고 서포터 구조는 지그재그 구조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 오른쪽 세로줄에 있는 레이어 뷰로 확인해 보면, 자, 시간이 걸리네요. 자, G코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청록색이죠. 청록색은 서포터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손가락 있는 부분에 와서 자, 조금씩 생깁니다. 다시 한번. 자, 손가락이 생기죠. 다른 부분들은 좀 면적이 넓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손가락 부분 때문에 속도를 바꿔줘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포터의 위치를 바꿔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고급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자, 세팅을 다 같이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세팅을 누르면 처음과는 다른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기본 고급 모드에서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레이어 높이가 나옵니다. 한 층 한 층, 즉 레이어의 한 층 쌓아가는 적층 방식이라고 그랬죠. 3D 프린터는 적층 제조 방식이기 때문에 한 층 쌓아가는데, 이 쌓아가는 높이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0.2mm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좀 더 정밀하게 뽑고 싶다면 0.1 또는 0.05mm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구분은 되지 않고요. 저는 0.1과 0.2 이 두 가지만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0.2mm로 출력을 하고요. 자, 레이어 높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즐 온도가 뭐냐? 바로 재료를 녹이는 온도입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필라멘트, PLA라고 하는 필라멘트를 녹이는 온도인데, 이 녹이는 온도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신도 같은 경우에는 전용 필라멘트를 쓰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칩에서 같이 동봉되어 있는 칩에서 설정 온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범용으로 쓰는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필라멘트가 감겨 있는 보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틀이죠. 그 동그란 틀 옆에 보면 제조사에서 알려주는 온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경우, 내가 처음 써보는 재료인 경우에는 보빈 옆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필라멘트가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녹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다 해보면 PLA라고 하는 건 200도에서 한 220도 이 사이에 다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두 개 회사, 제가 확인한 바로는 두 개 회사만 틀립니다. 하나가 메이커봇이고 하나가 모멘트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메이커봇의 제품들은 PLA라 하더라도 녹는 온도를 230도로 잡혀 있고요. 모멘트도 전용 필라멘트를 쓴다고 이제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요. 거기에도 보면 23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신도를 쓰는데 보통 신도 그리코는 200도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또는 재료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05도를 권장합니다. 한 5도 정도 차이지만 나중에 계절이 바뀌었을 때 출력해 보시면 아마 온도가 조금이라도 5도라도 높은 거 훨씬 더 나을 텐데요. 여름에는 그렇게 크게 아마 못 느끼시겠지만 겨울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노즐 온도는 필라멘트를 녹이는 온도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베드 온도입니다. 히트베드, 즉 조형판입니다. 조형판의 온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형판의 온도를 몇 도로 선택하느냐. PLA는 사실 히트베드가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출력물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출력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조형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PLA가 됐든 ABS가 됐든 출력물을 잡아주는 조형판의 온도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PLA는 대부분 60도 정도에서 이제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만약에 ABS를 사용하신다면 100도에서 130도까지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치들이 이제 온도 센서들이 좋아지면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지만 초창기에 히트베드를 가진 3D 프린터들의 경우에는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의 위치에 따라서 실제 온도는 130도, 100도밖에 안 나옵니다. 비접촉식 전 온도계로 측정했을 때 100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 그 100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과하게 온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뭐 110도, 120도를 잡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기계들이 상당히 많이 안정되면서 100도 또는 90도, 로킥 같은 경우는 90도로 잡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90도, 100도 정도로만 합니다. 그렇다면 ABS나 PLA나 그러면은 뭐 귀찮으니까 내가 어떤 필라멘트를 쓸지 모르니까 그냥 베드 온도를 90도로 잡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사실은 PLA 같은 경우에 한 80도가 넘어가면 의외로 잘 떨어집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해봤을 때 PLA랑 ABS에서 같이 쓰기 위해서 한 90도 정도의 베드 온도를 설정해 놓고 출력했을 때 의외로 잘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재료죠. ABS와 PLA에 따라서 온도를 따로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베드 온도라는 건 출력물이 출력하는 동안에 조형판, 즉 히트베드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도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PLA를 쓸 거니까요. 한 60도로 잡아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밀도가 있습니다. 3D 프린터 출력물을 사실은 사람이 최종 결과물은 이렇게 외형이 있죠. 근데 그 속을 필요에 따라서는 다 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꽉 채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설정한 외벽이죠. 껍데기의 두께를 제외한 안쪽 부분을 얼마나 채울 것인가 라고 하는 설정입니다. 대부분 15%에서 한 20%를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 꽉 채워서 실험을 해야 된다. 뭐 충격이나 인장 강도라든지 아니면 좀 무게감을 느끼고 싶어 이렇다면 100%를 하는 게 맞고요. 그냥 적당히 채워서 출력물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냥 20%, 즉 평균을 한 15에서 20% 잡으시면 되고요. 속을 완전히 비워가지고 뭐 무드 등을 만들겠다. 그렇다면 속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비워야 됩니다. 채우기 밀도죠. 채우기 밀도를 0으로 만드시면 어떤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할 외벽 온도에서 외벽 두께를 해서 그 두께를 제외한 속을 비우게 됩니다.